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단순한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누군가 크게 효과 봤다는 살 빼는 방법이 나에게도 똑같은 효과를 줄 거라고 믿는 거죠. 누가 사과만 먹고 10kg를 뺐다더라. 어떤 연예인이 물 다이어트로 13kg를 뺐대. 요새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그렇게 핫하더라. 그런데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요, 누군가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차이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5가지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그 5가지를 확인하시고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만 한번 바꿔보세요. 하루하루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5가지 특징 중 그 첫 번째는요, 적게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무조건 적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알면서도 이 적게 먹기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굶거나 적게 먹어버리면 실제로 하루 이틀 안에 체중 변화가 극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초반에 체중을 빠르게 낮추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금세 다시 체중이 증가해버린다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다이어트 클래스만 해도 오랜 저칼로리 식단을 하시다가 요요나 살이 도저히 안 빠져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요요가 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셨던 거구나. 네. 그때 PT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쪄버렸더라고요. 25%는 쪄서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적게 먹는 식단은 며칠 또는 몇 주 정도는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식단을 평생 한다는 건 의지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낮은 칼로리 섭취에 몸이 적응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걸 대사적응이라고 하죠. 내가 이전에 먹던 양이랑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엄청 쪄버리는, 흔히 말해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요, 네.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47, 48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찌는 거는 저도 감당하기가 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먹는 거는 크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자아증은 그대로 있었고, 네. 네. 하다가 또 포기하고 또 쪘다가 또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했고, 뭔가 동기부여도 필요했고, 선생님의 이제 가이드가 있으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1.1 다이어트 통해서 좀 해결이 됐나요? 네, 많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적게 먹는 방법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현재 체중을 유지시켜줄 칼로리를 유지 칼로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이것보다 조금만 줄여서 먹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생소하시다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요, 여기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유산소 운동만 빡세게 하면 살이 빠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빼고 싶은 건 근육이 아니라 체지방이잖아요. 이 체지방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유산소가 맞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근육까지 같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은 지키고 체지방만을 정확하게 빼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강도 설정입니다. 강도 설정? 그냥 땀 많이 나고 무조건 열심히 숨차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체의 에너지 대사 경로인데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쪼개지고 쪼개지면 가장 작은 분자의 형태가 되겠죠. 바로 이 분자 하나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도식화한 거예요. 근데요,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빡세게만 운동을 하는 게 지방을 없애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심박수 160bpm 이상의 고강도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구간에서 에너지를 내요. 그리고 여기선 탄수화물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약간 강도를 낮춰서 120에서 140 정도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이 구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 경로가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없애고 싶은 이 체지방이 이 과정 중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배나 팔뚝이나 등이나 허벅지, 이렇게 저장돼 있던 지방들이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로 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중간에 새치기 하듯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저장돼 있던 체지방이 바로 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뀌어서 에너지로 나간다는 거죠. 와, 그러면 나는 운동 강도를 엄청 열심히 빡세게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 지방은 별로 못 쓰고 탄수화물만 계속 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을 좀 효과적으로 태우고 싶다. 그러면 유산소를 낮은 강도로 하셔야 돼요. 그 기준은 심박수로 보시면 되고요. 한 120에서 140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차라리 근력 운동에 투자를 하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줄 거예요. 근데 좀 막막하지 않나요? 뭐 이 이론은 알겠는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그래도 다이어트 시작하고 평소에 내가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시켜 드리려고 1.1 다이어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안에 허리 사이즈 1인치를 줄이는 클래스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옷만 갈아입으시고요. 컴퓨터만 켜시면 돼요.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직접 운동을 지도해 드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식단은 어떻게 계획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전부 배울 수 있습니다. 고기를 제가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다이어트 클래스예요. 그리고 제가 신체 이 능력이 운동할 때요, 이 능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뭐 10개 할 거를 15개 더 이상 하는 것 같고 그걸 것처럼 막 힘들지는 않아요. 전에는 이거보다 더 못했을 건데 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지금은 이제 포만감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배부른 게 그런 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에 입 터짐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없으신 거죠? 네, 지금은 없어요. 음식을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일상에서도 이게 또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니까 많이 도움돼요. 제가 진짜 좋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굶는 다이어트를 되게 오랫동안 했더니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고 해서 이게 저한테 되게 필요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되게 좋다라고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 선생님이 이게 구령을 붙여주실 때 해야 제가 힘을 내서 하나라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거랑. 네, 그래서 꼭 구령 듣고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녹화본 들을 때도. 구령 듣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런 과정이 나에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매일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사실 매일 체중 재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체중 변화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더라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정기적으로 체중을 잽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체중 변화를 비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이 빠지는 것과 체중이 내려가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살이 잘 빠지고 있더라도요, 체중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이렇게 변수가 많은데 체중을 정기적으로 재는 이유가 뭐냐? 어제의 체중과 오늘의 체중을 비교하기 위해서 재는 게 아니라 체중 변화의 추이를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재는 겁니다. 체중 변화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하강의 추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정체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제보다 체중이 줄어들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정체되고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체중을 봐야 되냐? 주당 체중 평균값을 비교하세요. 자, 이렇게 1주차 체중이 있죠? 그것의 평균. 2주차 체중이 있으면 그것의 평균. 3주차 체중 평균. 이 평균값들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게 더 이상 스트레스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체중계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하루에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적게 먹고 있다면 얼마나 적게 먹고 있는지, 반대로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다이어트를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 감이나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체중을 빨리 줄이고 싶어서 적게 먹는 걸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일단 하루에 한 끼만 먹어볼까? 일주일 동안 음식 하나만 먹어볼까? 원푸드 다이어트죠. 더 극단적으로는 앞으로 물만 마시자. 물단식 다이어트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감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속 가능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내 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몸에 대한 이해라는 게요,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나의 현재 체중을 유지해줄 유지 칼로리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유지 칼로리를 구해놓고 여기서 얼마나 줄일지를 계산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는 양을 기록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요새는 식단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식단 기록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근데 그냥 감으로 그냥 이 정도 먹으면 살 빠지겠지 하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무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다이어트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루에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모른 채 다이어트 해오셨다면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먹는 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어플을 활용해서요. 일단은 전에는 이제 하루에 먹는 양을 몰랐는데요. 이제 어플을 사용해서 하니까는 이제 하루에 먹는 양을 정확히 좀 알 수 있고, 처음에는 이거 식단 기록이 어려웠는데 이제 코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셔가지고 지금은 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제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칼로리 안에서 이제 또 탄단지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식단 기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위의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 저는 MBTI도 J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 대회를 준비할 때 다이어트 칼로리, 탄단지, 양 이렇게 딱 정해서 식단을 했었는데요. 어쩌다 보면 일이 생겨서 그대로 맞춰서 못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생각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스트레스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시합도 가까워지고 스트레스가 계속 겹치면서 내가 조금만 어겨도 나 실패했어 이런 생각에 제가 잠식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합도 나가기 싫어지고 자신감, 자존감은 당연히 바닥을 쳤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나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내 회원, 그 일반인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회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회원분들이 선생님 저 어제 칼로리를 못 지켰어요. 어제 회식 때 제가 못 참고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회원들에게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가요. 회원님 괜찮아요.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틀간 식단을 좀 조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방법을 제안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회원분에게 막 다그치고 유산소 1시간 더 하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그 회원분의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데이비드 번스 박사가 쓴 Feeling Good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0 아니면 100과 같은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논리를 다이어트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다이어트 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자, 여기까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 5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 중 내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습관만 한번 바꿔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 다들 아시죠? 여기서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해요.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성공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운동 방식도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식단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그들은 하나같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더라는 거예요. 식사 습관, 규칙적인 운동 습관, 수면 패턴 개선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린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저도 제 나쁜 습관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고치는 건 또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런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줄 프로그램이 바로 1.1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정책이나 요요에 빠져서 계속 다이어트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다면요, 이젠 더 이상 감으로 하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시고요, 결과지향적인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세요. 어차피 10kg를 빼든 20kg를 빼든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체계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